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여러분, 가끔 마음이 허전하거나 서러운 날 있으시죠? 75년을 살아보니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서러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고 노년에 더 행복해질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끝까지 편안히 봐주세요. 75년을 살아오며 가장 서러웠던 이유를 딱 하나 꼽자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젊었을 때의 활기찬 나, 일터에서 인정받던 나, 가족의 중심이던 나. 그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과 휘어진 머리카락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엔 여전히 40대의 젊은 영혼이 살고 있는데 말이죠. 직장에선 베테랑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할머니라 불리고, 한때 손녀를 업어주던 제가 이제는 계단 난간을 꼭 잡고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할 때의 그 미묘한 감정,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해 줄 때의 그 복잡한 심정. 한때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죠.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채우죠. 세월은 우리의 역할, 능력, 외모를 바꾸었지만 그 속에 있는 나라는 본질은 어디로 갔는지 그 상실감이 노년의 가장 큰 서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 전 제 생일이 그랬어요. 자식들이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 느린 걸음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엔 아직 50대 같은 제가 있는데 몸은 이미 70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젊음이 떠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기분. 그 괴리감이 저를 가장 서럽게 했죠. 아들이 찍어준 생일 사진을 보며 더 놀랐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드는 과정이 이렇게 낯설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요즘은 마트에서 무거운 쌀 한 포대도 들기 힘들고 버스에서는 급정거할까봐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해요. 한때는 새벽까지 일하고도 끄떡없던 체력이 이제는 1시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밤새 잠을 설쳐요. 가장 서러운 건 쓸모 없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그냥 쉬세요라고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요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창회에 가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옛 친구들의 이름이 가끔 생각나지 않고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버거워져요. 거울 속 내 모습과 마음 속 내 모습 사이의 이 괴리감,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가장 큰 서러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혹은 이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문득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스쳐가는 순간. 젊을 땐 늘 바빴죠. 아침부터 밤까지 자식들 밥 챙기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와선 또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나라는 존재가 가족의 엄마, 아빠, 직장의 동료,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일터에선 은퇴하고 이웃과의 만남도 뜸해지면서 그 모든 역할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나를 보고 있고 예전처럼 힘차게 걷던 발걸음도 느려졌어요. 젊은 날의 나 에너지 넘치던 나 모두를 챙기던 그 당당한 나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마음이 무겁고 서러워지죠. 우리 70대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었을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면서
내가 지금 뭐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찰나. 저는 그게 우리 세대가 느끼는 가장 큰 서러움이라고 믿어요. 그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또래 10명 중 8명은 이런 서러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자식들이 멀리 살게 되면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예전엔 동네에서 다 아는 얼굴이었는데 이젠 낯선 젊은 이웃들만 보인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 마음을 괜찮아라며 감추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늘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지키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버텨야지 하며 살아왔잖아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 서러움을 묻고 웃는 얼굴로 다 괜찮아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말 뒤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외로움과 허전함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마음을 꼭꼭 숨기며 살아온 거예요. 제 친구 은자 씨는 78세인데 어느 날 조용히 고백했어요.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나곤 했어. 은자 씨는 젊을 때 동네에서 손꼽히는 요리 솜씨로 늘 집을 북적이게 했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그녀의 김치찌개를 먹는 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났고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큰 집은 조용해졌고 예전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부엌은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공간이 됐죠. 은자 씨는 말했어요. 가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예전에 그 시끌벅적했던 날들이 떠올라. 내가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야. 가족한테는 늘 괜찮아, 잘 지내라고만 했대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약한 소리는 절대 안 했죠. 하지만 혼자 있는 밤, 그 숨겨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몰려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그대로 읽힌 것 같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우리 둘은 서로의 진짜 마음을 꺼내놓았어요. 나도 외로워, 은자야. 나도 젊은 날, 그 활기찬 내가 그리워. 그렇게 솔직히 털어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순간 서러움이 덜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서러움은 우리만에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서러움을 안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75세에 그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당장 해볼 수 있는 3가지를 나눠볼게요. 첫째, 작은 행복을 기록해보세요. 저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써요. 처음엔 뭐가 감사하지? 하며 빈 노트를 멍하니 봤어요. 70대가 되니 일상이 평범했고 젊었을 때의 활기찬 나를 잃은 서러움이 마음을 짓눌렀죠. 감사할 게 있나 그냥 하루가 갔을 뿐이라며 펜을 놓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하루를 곰곰이 떠올려 봤어요. 따뜻한 된장국, 손주의 문자, 창밖 햇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소한 순간들이 감사였어요. 그날부터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엔 이웃 친구 정옥 씨가 준 호박죽을 적었어요. 영순아, 이거 먹어 하며 웃던 그녀의 얼굴을 쓰며 저도 웃었죠. 그 호박죽이 서러움을 녹였어요. 나를 잃었다던 제가 아직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감사일기는 잃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공원 강아지의 꼬리 흔들림, 트로트 멜로디, 따뜻한 샤워까지 작은 기쁨들이 마음을 채웠어요.
여러분도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감사들이 서러움을 행복으로 바꿀 거예요. 둘째,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 오랜 친구 명희 씨에게 전화해요. 잘 지내? 라는 한마디가 외로움을 덜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다들 바쁘겠지. 나 같은 늙은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나 싶었죠. 젊었을 때의 나를 잃은 서러움에 누군가에게 손 내밀기가 더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 전화기를 들었어요. 명희 씨와의 통화는 늘 따뜻했어요. 그녀도 너 전화 기다렸어라며 웃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서러움을 녹였어요. 나를 잃었다던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식들 바빠도 괜찮아요. 동네 친구, 옛 동료, 심지어 오래된 이웃에게라도 짧은 안부를 물어보세요. 지난달엔 2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과 통화했어요. 옛날 교복 입고 뛰놀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 한 통화가 일주일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연락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외로운 노년을 행복으로 채우는 연결고리예요. 서러웠던 마음이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라는 위로로 바뀌었죠. 여러분도 오늘 한 통화 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죠. 가족 챙기고 일에 치여 정신 없었는데 이젠 천천히 주변을 볼 여유가 생겼잖아요. 70대인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따뜻한 향을 음미하거나 산책하며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저는 요즘 공원에서 이찬원 노래를 들으며 걷는데 그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저를 젊게 만들어줘요. 그 시간이 제 하루의 보물이에요. 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현실적으로 70대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 주며 초록 잎을 쓰다듬는 순간, TV에서 좋아하는 옛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미소 짓는 시간 혹은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웃과 짧게 나눈 안부 인사. 이런 작은 순간들이죠. 저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요. 그 신선한 느낌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또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폰으로 꺼내보며 그 아이 미소에 빠져드는 순간도 소중해요. 이런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채우고 나를 잃었다던 서러움을 따뜻한 위로로 바꿔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순간 하나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75세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서러움은 삶을 사랑하기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살아온 날들이 소중해서 앞으로의 날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어서 생기는 거죠. 나이 들면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요즘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 작가 이영순이라는 새 이름이 생겼죠. 70대의 새 이름을 갖다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를 잃었다는 서러움에서 벗어나 지금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작은 행복을 기록하며 삶의 기쁨을 찾고 누군가와의 통화로 따뜻한 연결을 느끼고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은 여러분께 용기를 줄 거예요. 서러움을 숨기지 않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말이에요. 저는 나를 잃은 듯한 서러움이 70대의 큰 아픔이라고 했죠. 하지만 경로당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3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감사일기로 작은 행복을 기록하기,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서러움을 행복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은 뭐였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더 가까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노년학자 존 로우의 명언을 전해드릴게요. 나이 들면 잃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선물이다. 여러분,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한 줄, 한 통화, 한 순간으로 새로운 날을 찾아보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